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오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클리블랜드 대 천사 경기고, 이게 칸티오는 확실한데 마노아일지 지금 데이나 이런 애들이 나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천사가 오프너를 쓸 수도 있고, 지금 천사의 마운드 운영이 약간 불투명한 상태예요. 원래부터 좀 선발에 좀 구멍이 있기도 한데, 일단 마노아라고 적어놓은 거는 사실 이제 불투명한 거지만은, 이 친구 최근에 메이저리그 일단 복귀해가지고 1이닝 정도 던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딱히 좋지는 않았고, 최근에 마이너리그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 일단은 오늘 천사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다. 누가 나오든 간에 사실 경쟁력은 조금 떨어질 거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원래부터 불펜 방어이 안 좋으니까, 네, 오늘 마운드 운영은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편이긴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마누아가 나온다면은 최근에 마이너리그 활약이나, 사실 얘가 옛날에는 구속이 그래도 93마일 때 초중반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도 않아서, 구속도 조금 별로다 이런 것까지 있기도 하고, 그냥 지난 몇 년 동안 부상도 많고 부진하기도 하고 많이 못 나왔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는 아닐 거다. 커리어 초반만큼 이런 포심 같은 것들도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다든가, 늘 재구 리스크도 있고 이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천사는 누가 나오든 간에 사실 아쉽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클리블랜드가 빠따가 좀 모자라다는 건데, 글쎄 천사의 빠따 어제도 홈런 3개 친다던가, 라우어도 좌완이잖아요. 오늘도 좌완만 하는 거라 가지고 딱히 좌완한테 천사가 약한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발 대비 좀 천사가 잘 치면은 문제가 된다, 그런 경기일 것 같은데, 근데 칸티오는 은근히 괜찮아요. 저번 경기 때도 5이닝 정도를 해주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 정도 방어리면은 사실 클리블랜드 로테이션에서는 좀 이제 후순이라고 봐야겠지만은 그래도 1인분을 해주고 있는 면모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글쎄 가끔 가다가 6이닝 넘게 먹어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일단 올 시즌에 크게 이제 모난 경기력은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선발상으로는 클리블랜드가 좀 이긴다고 할 만한 것 같고, 여기 있는 것처럼 양팀 다 홈에서 원정에서의 언더움은 많이 좀 바뀝니다. 클리블랜드는 홈구장이 원래부터 이제 투수 친화적이니만큼 홈에서는 언더 쪽으로 많이 가고, 반대로 천사는 원정일 때 점수가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점수가 좀 많이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천사의 마운드가 불안하다. 클리블랜드도 올 시즌 사실 스타트는 나쁘지 않았는데 빠따가 지금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본인들 좀 회귀하는 것도 있고, 관 같은 애들 진짜 별로고 이런 게 있어서 클리블랜드 쪽으로 보기는 할 것 같아요. 언더오버는 일단은 칸티오가 5이닝을 깔끔하게 닫아주면 모르겠지만, 지금 선사도 홈런 같은 거나 이런 거는 기세가 나쁘진 않아가지고 그런 것들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천사의 마운드가 불안해가지고 많은 점수를 줄 것 같다, 그런 쪽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클리블랜드가 사실 장타라든지 상대가 와일드 피치까지 저지르고, 어제 미니스타가 불펜데이였을 때 클리블랜드 찬스가 없진 않았는데 거기서 득점을 오롯이 다 잘 연결하지는 못했어요. 그런 것들 살리면 좋겠는데, 일단은 클리블랜드 빠따에 대한 이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저는 클리블랜드 쪽으로 보고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마운드 때문에. 자, 그 다음은 볼티모어 대 양키스 경기고요. 브랜든 영이랑 웨더스라고 하는데, 브랜든 영이 글쎄 작년에도 8이닝 무실점하고 이런 경기가 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8월 달에 이제 시즌을 마감을 했었고, 올 시즌 처음 올라와가지고서는 좋은 경기도 있고 나쁜 경기도 있고 그래요. 직전 경기는 6이닝 3실점 그냥 적당히 해준 경기가 있었습니다. 생각만큼 아주 크게 털리진 않는다는 건데, 보니까 이런 게 있어. 얘는 커리어가 얼마 안 됐지만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커리어 사상 홈에서는 8.1이고 원정은 2.95다. 이상하게 캠든 야드에서는 개 맞더라고. 이제 아무래도 커리어가 길지는 않으니까 선발도 많이 안 뛰었고 이래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홈에서는 좀 좋지 않은 게 있긴 하더라고요. 공 같은 것들도 양키 빠따를 압도할 만한 그런 거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양키스는 웨더스가 나오는데 요즘에 이닝 소화력이 조금 아쉬워요. 좋은 날에는 일단은 좌완이고 구속도 잘 나오고 상대를 압도할 만한 이런 스터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삼진이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아. 그래도 피안타 덜 맞는 거나 볼넷도 안정적이고 이래가지고 나쁘게 볼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키스가 잘 데려왔다고 보는 선수거든요. 지난번 경기도 잘하다가 6회 때 연속출로 주고 실책도 나오고 하면서 말르고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실점이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웨더스 자체는. 근데 이게 양키스가 지금 빠따 흐름이 좀 아쉬워요. 제가 여러 번 이제 벨라이스가 올 시즌 폼이 가장 좋았는데 부상 복귀 이후에는 지금 3경기째 안타가 없습니다. 그래서 13타수 무안타 중이라던가, 사실 에런 저지도 어제 홈런 쳤지만은
막 엄청 굵직한 활약까지는 아니기도 해요. 양키스가 요즘 빠따가 내려왔다는 게 있는데, 최근에 양키스가 빠따적으로 엄청 저조했던 경기들을 보면은 그 텍사스와의 경기, 그리고 미러키전 이제 미저라우스키 경기, 이렇게 두 번 있는데, 텍사스에서 이볼디는 원래부터 양키 킬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보였었고, 미저라우스키는 그날 뭐 구속 같은 거나 이런 것들로 아예 뭐 압도를 해버렸으니까 양키가 좀 어려운 경기를 했다 싶은데, 사실 이후에도 좀 어려운 경기들이 있었어요. 미러키한테 수입을 당한다든지. 그게 전부 다 좀 빠따에서 모자라서 그랬던 건데, 양키의 빠따 흐름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지만, 브랜든 형이 뭐 앞서 말했던 그런 뭐 이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아니어가지고, 일단 뭐 양키스를 저는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방제하다 양학력이라는 거 걸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맞대결로 올 시즌에 볼티모어 상대로 홈에서 4연전을 수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5월 초에. 최근이죠.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게 지금 9연승이에요. 작년부터 이제 9연승에다가 넓게 봤을 때는 12대1로의 우세가 있다. 양키스가 볼티한테는. 올 시즌 볼티모어가 빠따도 터질락 말락하고 유망주들이 잘했다가 말았다 하고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양키스가 요즘 빠따는 별로여도 뭐 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서 있다고는 보긴 하거든요. 그리고 자, 지금 현재 이제 볼티모어는 5할 미만이고 양키스는 5할 이상의 팀인데, 이게 양키스가 5할 미만의 팀은 25승 7패로 아주 압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양학력이 확실하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5할 이상의 팀한테는 1승 8패로 되게 안 좋아요. 이게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안 좋은 수준일 건데, 양키스는 이제 위급 팀한테는 약했지만은 약팀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그리고 볼티모어는 그 5할 이상의 팀들, 아까 제가 양키가 가장 기록이 안 좋다고 했는데 2승 12패로 양키 다음으로 위급팀한테 기록이 안 좋은 게 볼티모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가지고 볼티모어는 강팀한테 약해, 양키스는 약팀한테 강해, 이런 것들이 매우 두드러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저는 일단 이런 걸로도 양키스가 보기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거슬리는 건 양키가 요즘 불펜이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화면에 나온 게 요즘 양키스의 불펜인데요. 지난 미러키아 시리즈 때 두 번 다 이제 끝내기 패배를 당했습니다. 일단 뭐 카밀로 도발은 늘 좋지가 않고, 저저번 경기 때는 팀 힐이 그 투수 땅 볼 때 3루에다가 던져가지고 이걸 추가적인 기회를 준 다음에 실점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일단 있었고, 어제 경기 때는 베드나가 끝내기 홈런을 투랑한테 맞는다던가, 이런 요즘 양키스의 불펜이 약간 아쉽다. 전체적인 기록은 좋은데 데리고 카밀로 도발이 완전 쓰레기 수준이고, 베드나도 약간 좀 지금 마무리로는 약간 좀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 보이죠. 이런 것들이 양키의 변수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볼티모어가 마운드는 이제 마무리 라인만 좋아요. 볼티모어는 셋업이랑 마무리만 좋아가지고 양키스가 여러가지 구도상으로 앞서갈 만하다. 요즘 좀 폼이 쪄져 있는 건 있는데 양키스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 대 템파베이, 거스먼이랑 라스무센이고요. 얘네들은 일주일 전에 이 매치업 그대로 템파베이 홈에서 붙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거스먼이 좀 더 좋은 경기를 하긴 했었어요. 6이닝 2실점으로 나쁘지 않았는데, 라스무센이 이날 6이닝 3실점. 그러니까 판정승은 거스먼이긴 한데 경기 자체는 템파베이가 이겼거든요. 거스먼은 이날따라 구속이 조금 잘 나갔고, 무사 만루 상황에서 더블 플레이 한 다음에 1실점으로 잘 통제를 한다던가 이런 게 있었고요. 라스무센도 똑같이 상대한테 기회를 줬었는데, 거기서 이제 중견수 플라이가 이제 또 2루 주자가 3루로 뛰다가 그거를 또 잡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더 해줘가지고 거스먼은 본인의 능력으로 위기 탈출한 면모를 보였다면은 라스무센은 좀 상대팀이 못해줬다,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매번 라스무센이 2점대를 기대할만 하고 볼넷도 안 주고 이닝만 조금 더 먹으면 더할 나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요즘에는 실점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라스무센은 안정감이 조금 떨어지기는 해. 공교롭게도 지난번에도 라스무센 경기 때 한 점 경기가 나왔는데, 얘가 이제 작년에도 후반기에 13번 중에 8번이나 한 점 차 게임이 있었습니다. 라스무센 경기는 템파베이의 팀 색깔도 그렇고 되게 언더팀 스타일이죠. 그런 것들까지 라스무센 경기는 참 이제 언더보기 좋은 것도 있는데, 뭐 거스모도 나쁘진 않으니까 여태까지 템파베이 상대로도 뭐 맞대결이나 이런 것도 크게 모분한 게 없고, 오늘 경기가 7.5를 받았는데요. 얼마 전에 토론토가 빠따가 대폭발한 날이 있었지만은 바로 다음 경기 또 이제 5안타로 소리안노한테 엄청 막히는 경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론토의 빠따세 이런 것들은 꾸준하다고 볼 게 없고요. 템파베이는 그 여기 있는 것처럼 최근에 언더 게임이 엄청 많은 만큼 얘네들이 잘 쳐가지고 막 오방 안 하고 그런 적은 있었는데, 어지간하면 언더가 좀 많아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 언더 같은 거 보기에는 괜찮고, 저는 템파베이의 승리나 한 점차 게임 같은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막 5할 승률팀 막 이런 것들 보여드렸었잖아요. 지금 토론토는 5할 미만이고 템파베이는 5할 이상의 팀인데, 템파베이가 5할 미만의 약팀한테는 16승 2패로 양키보다도 승률이 좋습니다. 반대로 토론토는 현재 이제 순위 대비 5할 이상의 강팀한테 7승 8패로 꽤나 잘 싸워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약간 안 맞물린다는 거지. 템파베이가 약팀을 잘 잡는데
토론토는 그래도 저력이 있긴 하더라. 볼티모어랑은 다르게. 이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뭔가 좀 지표들이 한 군데로 쏠리진 않습니다만은 저는 뭐 선발도 사실 라스맨이 조금 꿀린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뭐 템파베이의 요즘 보이고 있는 능력들 그런 것들까지 해서 뭐 언더나 템파베이 승리 한 점 차 이런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대 애리조나 한 2년 전인가 그때 이제 월드시리즈 리매치죠. 이볼디랑 소로카인데 자 먼저 이볼디 저번에 양키스전에서 아주 또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그 전 경기 때도 7이닝이나 먹어가면서 양키한테 엄청 강했는데 직전 경기 때 또 양키스한테 8이닝 삼진 8개를 잡았어요. 구속도 잘 나왔고 올 시즌에 이제 이볼디가 구속이 조금 안 나오는 시즌인데 직전 경기 때는 구속도 회복을 해가지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얘는 전성기 때 막 97마일 막 이렇게 뿌리던 놈인데 선발로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구속이 떨어졌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슬슬 좋아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원래부터 스플리터 같은 거는 정평이 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그런 강점들을 살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스타트가 안 좋았지만은 앞으로 봤을 때 여태까지 해준 걸 봤을 때 이볼드는 회복할 여력이 많이 있는 선수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소로카. 자, 제가 소로카 경기 때마다 이 친구의 올 시즌 좀 괜찮은 면모들이 있더라. 직전 경기 때는 6.1이닝 동안 솔로런 하나 주고 제가 얘 이제 포심이랑 슬러브의 로케이션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대체로 요즘에 잘하긴 하는데 이때 한번 고장났던 경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기 때 보면은 빨간색이 포심 그리고 파란색이 이제 슬러브거든요. 이게 최근에 이 친구의 4경기 정도의 이 두 구종의 로케이션을 보면은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좋은 날들이에요. 좋았던 날 그리고 좋았던 날 직전 경기 좋았던 날 이런 식으로 포심은 하이 패스트볼로 형성이 되고 슬러브는 낮게 그리고 또 이제 낮게 뭐가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좀 갈린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좋았던 3경기에서는 잘 됐었는데 안 좋았던 경기 이때는 되게 중앙으로 몰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소로카가 이날 한 번은 조금 좋지가 않았을 뿐이지 다른 날에는 본인의 원하는 대로 로케이션이 잘 된다면은 괜찮은 활약을 기대할 만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직전 경기도 이런 양상으로 이런 중앙으로 몰렸던 날보다는 이런 날들에 가까웠던 모습이 나타나면서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소로카는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제구력은 괜찮은 선수고 작년에도 능력을 보여주긴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소로카도 일단은 괜찮을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거 텍사스가 여기 있는 것처럼 홈에서는 점수가 되게 안 납니다. 어제 경기 때도 처음으로 득점했던 게 사실은 홈에서 아웃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심판의 리뷰를 보고도 태그가 홈 거보다도 빨랐는데 그거를 이제 세이프 선언했거든요. 운이 따른 그런 1득점이 있었고 마지막에 팔렌시아 시카고 컵스의 마무리 상대로 투런런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3대0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텍사스도 뭐 뽀록 득점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겹쳐서 요즘에 점수 기대치는 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애리조나는 원래부터는 되게 오바의 팀인데 올 시즌에는 불펜도 조금 안정되고 있고 애리조나가 지금 OPS가 21등입니다.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지난 한 5, 6년 동안에는 이게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코빈 캐롤이나 이런 애들은 뭐 OPS 좋아요. 근데 일대마로 바르가스도 연속 출루 안타 이런 것들이 끊기면서 좀 이제 하락세이기도 하니까 애리조나 지금 빠따 분위기가 예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겹쳐가지고 저는 텍사스의 승리나 뭐 언더? 7.5 기준의 언더 이런 거 좀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둘 다 좀 출루 같은 것들도 적을만하다고 생각이 됐었어요. 기본적으로 제구력이 좋은 선수이기도 하고 지금 애리조나가 샌프란시스코 다음으로 볼넷이 적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독보적으로 안 좋아서 그렇지 애리조나도 볼넷은 굉장히 적다. 텍사스는 뭐 15등 정도 그냥 평범한 편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소락하는 제구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일은 좀 출루가 적지 않을까. 언더라든지 텍사스의 승리 이런 거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스턴 대 시애틀인데 램버트랑 커비입니다. 램버트가 저번에 다저스전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한번 했었어요. 원래 다저스한테 굉장히 약하다 올 시즌 보여준 모습이라던가 그 전에 뭐 일본 야구에서 실망스러웠다든지 원래 콜로라도에서도 별다른 면모가 안 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저스 만나니까 원래 다저스한테 방어리 10점대였는데 7이닝 무실점을 했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야 이게 좀 램버트가 글쎄요. 그 전에도 한번 클리브랜드를 6이닝 무실점으로 막은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 이런 경기들이 몇 번 있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 친구. 그래도 여태까지 보여준 거는 좋게 볼 게 없는데 일단은 지금 휴스턴이 정말 선발 투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쓰이는 셈인데 은근히 뭐 괜찮게 해주고는 있더라. 방어율이 이게 맞나 싶기는 해. 어쨌든 꾸준한 기대치는 저는 없다고 보긴 하는데요. 반대로 이제 조지 커비입니다. 자, 조지 커비는 제가 여기 밑에 있는 거대로 여태까지 휴스턴이랑 같은 지구니까 꽤 많이 만났는데 10경기 동안 거의 뭐 평균적으로 6이닝 이상을 꾸준히 먹어왔었고요.
방어율이 1.77입니다. 홈런은 한 방도 안 맞았어요. 제가 방제에 걸었던 맞대결 킬러 시애틀의 커비가 휴스턴의 저승사자급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고장난 거야 이게. 왜냐면은 커비가 작년 5월달에 그때 이제 초반에 부상으로 못 나오다가 복귀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3.이닝 5실점으로 휴스턴 원정에서 고생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부상에서 복귀한 경기였다. 그 이후로 6이닝 무실점, 7.2이닝 2실점 이렇게 또 휴스턴한테 강한 면모를 이어가고 있어가지고 저는 커비를 휴스턴한테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보거든요. 글쎄 뭐 역시나 휴스턴이 빠따적으로 어쨌든 한 방이 있는 팀이니까 OPS도 5등이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커비를 언제 털어도 이상하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여태까지 보여준 거로는 커비는 충분히 휴스턴한테 저승사자다운 면모를 보여왔었고요. 최근에도 커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일단은 선발 투수는 저는 커비로 많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기는 해요. 문제는 이게 또 시애틀이 빠따가 참 저조하다는 게 문제인데 뭐 이제 칼 랄리가 이제는 그 32타석째 지금 무안타 중입니다.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뭐 시애틀이 원정하면 빠따가 조금 별로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최근에 휴스턴도 빠따가 오락가락이 되게 심해요.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이 경기도 램버트가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 저는 기본적으로 커비는 믿을만하다고 보는데 이게 램버트가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다. 솔직히 지난번 경기 다저스 상대로 7이닝 무실점은 램버트가 아마 커리어사상 좋은 경기였을 거예요. 그런 거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은 시애틀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커비의 대 휴스턴전 강점 이런 것들을 좀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저스 대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사사키랑 맥도날드입니다. 이게 사사키가 등판이 한번 밀렸었죠. 지난번 경우 때도 6이닝 3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에 준하는 피칭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 2인도 못 먹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도 뭐 한번 잘하긴 했네. 4회까지 공도 많이 던졌는데 5회랑 6회 때 좀 짧게 가면서 그나마 좀 나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기대 이하다. 그런 생각은 있고요. 사사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는 될 만한 것 같아요. 사사키는 이제 올 시즌에 초반에 이제 2회까지는 정말 잘 던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2회가 넘어가고 3회부터는 그때부터는 10.66으로 방어율이 엄청 치솟는다고 하더라고요. 상대팀 타자들이 사사키의 공을 보면 볼수록 조금 더 적응을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사사키는 좀 더 이제 초반에만 괜찮고 그 이후로는 아쉬울만 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여태까지는 제가 저저번 경기 때도 그렇고 얘가 좀 운이 따랐다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컵스전에서도 그때도 이제 위기가 있었는데 이후에 후속 그 만루 상황인가 그럴 때도 좀 시카고스가 못해준다던가 불펜이 잘 막아준다던가 이런 것도 있었고 저는 사사키는 개인적으로 방울이 많이 높긴 하지만 이 정도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높게 평가할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트레버 맥도날드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웹이 부상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땜빵으로 나오는 건데 얘 여태까지 선발로 나온 3경기는 전부 다 잘했습니다. 저 작년에도 다저스한테 그 6이닝 2실점으로 굉장히 잘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다음에도 콜로라도전 7이닝 3실점, 샌디에고전 최근에 7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선발로 올라오면 되게 잘하더라고. 마이너리그에서 이렇게 좀 재구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태까지 메이저리그 선발 3경기 동안 이제 20이닝 동안 볼넷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삼진도 잘 잡고 그래가지고 참 요상한 놈이자. 얘도 아무래도 좀 여태까지 등판한 횟수 자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뭐 좋은 평가를 내릴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에는. 그래도 일단은 뭐 나쁘지 않았다는 거고 이게 다저스가 요즘에 빠따가 좀 많이 문제죠. 원래부터 다저스가 뭐 핵타선으로 유명한데 오타니, 프리먼, 테오스카 여기다 뭐 부상이 배츠라든지 지금 윌 스미스도 그렇고 싹 다 지금 비정상적이거든요. 엄청 못하고 있어. 엄밀히 말하면은 이외에 뭐 파이스나 맥스 먼시, 달튼 러싱, 알렉스 콜 뭐 이런 애들 괜찮긴 한데 사실 얘네들한테 장기적인 믿음까지는 없잖아요. 맥스먼시 같은 애들 말고는. 그래서 나는 다저스가 지금 빠따가 요즘에 통 안 좋아가지고 많이 지는데 종종 좋은 날이 있지만은 사실 그렇게 좋게 볼 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맥도날드라는 그냥 뭐 신인 투수일 뿐이고 다저스 정도의 빠따력이면은 언제든 뭐 부술 수는 있겠지만은 최근에 다저스 빠따 분명 문제가 있는 거는 맞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원래 리그에서 가장 빠따가 안 좋은 팀이었는데 최근에 피츠버그와의 시리즈 때는 조금 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어제도 질만한 경기를 이거를 뭐 연장 가가지고 이겨버린다던가 이런 것도 보였었고 샌프가 은근히 조금 올라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동안 너무 못하긴 했어. 어쨌든 어제도 샌프가 이제 연장전을 거치면서 불펜들을 굉장히 많이 쓴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까지 해가지고 사실 샌프란시스코가 사실 뭐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저는 사사키 경기를 다저스를 쉽게 갈만하진 않다고 봤었어요. 이거는 뭐 배당이 똥이더라도 샌프의 역배라던가 뭐 2.5 프렌 그리고 9.5 기준으로도 언더 같은 거 저는 다저스가 지금 정배로서의 메리트가 많이 없는 팀이라고 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는 셈인 겁니다. 9.5로는 최근에 양팀이 이렇게 언더가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살려가지고 다저스의 빠따가 그대로라면은 샌프란시스코 경기 뭐 언더 같은 것들도 기대치는 있다고 봤었어요. 자,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 클리블랜드랑 디트로이트 경기인데요. 야, 확실히 클리블랜드 홈이 좀 다른지 그 전에 토론토와의 시리즈 때 1, 2차전 홈에서 전부 다 이겼었는데
그 전년도에도 아마 막 올랜도와의 시리즈 때 4대3으로 이기고 올라간 시리즈여서 원정은 다지고 홈에서는 다 이기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의 플레이오프에서 홈발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난번 경기도 사실 클리블랜드가 전반전에 많이 앞서 나가는데 이거를 디트로이트가 다 비벼냈잖아요. 그거를 다시 또 클리블랜드가 막판에 이 터닝임에 많은 턴오버, 하든이 그리고 마지막 세 포지션에서 7득점이나 해줬다 이런 것까지 간만에 뭐 미첼도 좋았고 하든도 나쁘지 않았던 날입니다. 커닝햄을 잘 압박을 한다던가. 이외에 이제 모블리랑 알레 이런 투빅이 자유투를 많이 흘렸거든요. 만약에 자유투만 조금 더 잘 넣었으면은 그렇게까지 타이트한 클러치는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클리블랜드도 저는 지금도 100%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저번에 말했다시피 얘네들도 언젠가 시리즈에서 한 번쯤은 3점 같은 게 엄청 터질 수도 있는 팀이에요. 원래부터 그런 팀이다 보니 지금은 그런 생산력이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클리블랜드 직전 경기 때 약간이나마 다른 면모를 보여주긴 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번 경기 디트로이트는 제가 일단 커닝햄이 트리플 더블을 하긴 했지만은 사실 턴오버가 너무 많았었고요. 원래부터 턴오버가 많은 스타일이죠. 이거를 17점 차나 뒤지고 있다가 이게 아마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12대 0 런 달려가지고 이걸 역전까지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아. 디트로이트 지난번 경기 어려운 경기 스타트였지만 저력까지 보여줬다. 뭐 덩컨 로맨스 터지는 날이었는데 이게 막바지 때 계속 한 점차 두 점차 이랬잖아요. 25초 남기고 디트로이트가 인바운드 패스 찬스에서 공격 시간이 충분히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덩컨 로맨스 준 다음에 덩컨 로맨슨이 어려운 막 턴어라운드 3점 쏘고 나는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게 안 해도 됐는데 그냥 덩컨 로맨슨은 충분히 좀 좋은 이런 상태에서 쏘게 만들어야지 막 턴어라운드 3 던지고 그런 선수는 아니잖아요. 디트로이트가 경기 좀 마지막에는 아쉬운 면모가 있었다고 보는데 확실히 플레이오프 오니까 뭐 듀렌 같은 애들 존재감이 여전히 좀 낮은 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디트로이트는 저번 경기가 조금 위기였는데 어쨌든 그런 경기도 비벼냈다는 거 거기서 충분히 좀 저력을 봤던 것 같습니다. 글쎄 아까 말했던 대로 그냥 클리블랜드가 야투 같은 게 엄청 터지지 않는 이상 나는 어지간하면 디트로이트가 좀 더 수비면에서 많이 위급이라고 보거든요. 글쎄 이게 4대1로 끝날지 아니면 더 가서 막 그렇게 할던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트로이트가 프렘 받았으면 계속해서 프렘 보고 싶긴 합니다. 이거는요. 언더오버는 잘 모르겠고 저번 경기도 자유투 같은 게 좀 많이 나와서 언더오버는 잘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하든의 팬이라 클브를 응원하는 건 있지만 디트로이트가 더 큰 팀이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커스 대 오클라호마인데 그냥 이 시리즈는 저는 4대 0이라고 보거든요. 레이커스가 사실 초반에는 그냥 너무 안 된 날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뭐 리브스가 조금 한다든지 충분히 르브론도 괜찮게 해주고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다가 막 스가를 통제를 잘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직전 경기도 스가를 또 23점으로 막았어요. 이번 시리즈에서 스가가 18점 막 22점인가 그리고 뭐 23점 이런 식으로 점수는 정규 시즌에 비해서 엄청 안 나오거든요. 원래 그런 선수가 아닌데 여기다가 자유투도 10개밖에 안 줬고 본인들은 25개 자유투에 2점도 있었고 3점도 30개 중에 14개로 굉장히 잘 들어가는데 그랬는데도 졌습니다. 16턴오버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루크 캐너드라든지 하치무라 같은 애들 3점 터지고 이러는데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레이커스는 충분히 본인들이 할 만큼 한 거였는데도 안 된다. 그런 경기들이 지금 한 2경기째 나오고 있거든요. 반대로 오클라호마는 에이스인 스가가 이렇게 막히는데도 저번 경기도 미첼, 그전 경기 때는 맥케인도 잘했었죠. 미첼, 조, 뭐 월라스라던가 맥케인도 그렇고 이런 콤보 가드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다 터집니다. 스가가 조금 안 좋아도 홈그린 같은 애들이 해준다던가 이런 것까지 보면은 그냥 오클라호마가 워낙에 좀 체급이 높은 것 같아요. 그냥 에이스가 부진하더라도 부진까지는 아니고 그냥 막힌다고 할지라도 다른 데서 터져줄 여지가 많이 있다. 사실 뭐 미첼이나 아이제아 조 이런 애들한테 기대치가 원래 적은데 그랬는데도 해주고 있잖아요. 심지어 지금 제이덥까지 없는데도 그런 것들 보면은 그냥 오클라호마가 레이커스보다 확연하게 체급이 위급이고 수비적으로는 아주 뭐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무난하게 또 한번 오클라호마가 크게 이길 것 같고 4대 0으로 시리즈가 마무리된다는 마인드예요. 아무래도 돈치치가 없는 거 이런 것도 되게 큰 것 같고요. 215.5 기준으로도 보니까 시리즈상으로 그냥 언더보다는 오바가 나아 보이긴 하더라고. 레이커스가 내일 막 엄청 망가지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어지간해선 215.5면은 저는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